어제 뭐 25발 탄도미사일 등등을 발사했고 거기에 오늘도 포탄 1000발, 100발. 100발도 발사했고 오늘은 또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맞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북한의 이런 도발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큰 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 이제는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네. 이렇게 해서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 이제 큰 판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이가 없는 게 네. 대통령실에서 그 김성한 안보실장이 국민 애도 기간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수 있냐. 그래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반인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애도 기간에 한미 연합 훈련은 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전투기 240대를 동원해 가지고 네. 이거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한 건데 북한이 네. 여기에 실존적 위협을 느낀 겁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북한이 비상사태로 그래요? 본 거예요. 그냥 연습이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전례 없이 규모가 크고 거기에 스텔스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네. 고성능 전투기가 그리고 그 뭐 북한 지휘부 타격할 때 그거에 동원되는 전력이 그건데 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실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거기에 맞대응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략적 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애도 기간에 미사일 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이 애도 기간에 한미 연합 훈련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죠? 뭐 예상하는 하나만 한 얘기. 예상하는 그다음에 답변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애도 기간이면은 네. 군대는 자숙하면 안 되나? 꼭 훈련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차피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가는 거다. 네. 거기에서 더 이상 다른 요인은 없다. 거기에 애도 기간이 왜 나오고? 이런 면에서 제대로 대응이나 잘해라. 네.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내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젠 일상이 돼 버렸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루에 25발은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만 거기에 러시아가 오늘 키이우에 미사일 몇 발 쐈다. 네. 이런 뉴스를 봤지. 맞아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하루에 뭐 쏘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이거 전쟁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우리 속초 앞바다에 한 발이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NLL 이남으로. 예. 우리 미국의 핵잠수함 와 있다 그러지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무슨 저 공중 연합 훈련 하지. 네.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부가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핵시대의 문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예방할 것이냐 이런 정책을 갖고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예방 정책은 없고 막강한 힘으로 북한을 완전히 꿀리고 공포에 질려서 굴복시키겠다는 정책만 있거든요. 한번 이제 붙어보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글쎄, 아니 지금 이 국가가 이 어려운 판에 안보 위기까지 앞으로 닥치면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럴수록 주변 정세를 더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방 외교가 없어. 네. 예방 외교가 거기에 중국 러시아하고는 척져버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외교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맨날 동맹 가치 외교 따지다 보니 대륙은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려면 중국 러시아하고 마쿠 대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난 20년간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 건 다자 외교입니다. 네. 중국 러시아 협조를 얻어서 육자 회담도 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도 통과시킨 거예요. 지렛대가 있었죠. 그런데 두 나라가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서 북한 쪽에 붙어버리면 움직이기 쉽지 우리 안보 않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건 방치하고 동맹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동맹만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외교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 위협이 계속해서 이제 정말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동맹 쫓아가는데 동맹을 왜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냐고. 인플레 감축법, 치과 IRA.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그다음에 일본은 아예 우리를 뱀 쳐다보듯 하고.
네. 아니 그렇게 동맹 외쳤는데 왜 동맹판에서는 이렇게 생지옥이 펼쳐지는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당하고 저기서도 당하고. 그 사면 초가요. 윤석열 정부가 북한같이 고립되고 있어. 그러니까 웃기는 역설이야 이게. 네. 아니 그렇게 한미일 협력 얘기했는데 무슨 협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더 우습게 알고 저 자세로 나간다고. 네. 우리가 이제 고립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래도 이제 강대강 대치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피해는 우리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니까 혹시나 물밑에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교섭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큰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예. 가뜩이나 이제 올해 그 그레이트 리그레션 그러니까 대침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와 환율과 네. 이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폭등 이런 어떤 그 삼중고 이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수출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원전 하던데. 얘기하고 원전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민생 문제는 다 빠지고 레고랜드 사태 다 빠지고 김진태발 금융위기 그거 다 빠지고 벌써 흥국생명 난리 났더만. 아니 이게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돈 상한 조기 상한 취소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렵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민생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더 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기후 위기와 고조되는 불평등, 국가 간의 반목, 다시 보호무역과 중상주의로의 회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의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무슨 정책을 준비해놨죠? 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무능한 정권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걸 모르는 데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일 큰 위험이네요. 그런데니까 그런데다가 천공 스승인지 등장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런 또 스승을 또 뭐 자주 만나 멘토 역할로 그분을 했다는 건데 이게 나라 꼬라지써니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자체가 재난이고 재앙이지.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의 높은 지성과 품격,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위기의 시대의 담론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시민성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같이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살아있는 시민들이 그 역량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찰할 게 너무나 많고 이런 점에서 이런 참사를 맞이해 가지고 또 안보 위기가 닥쳐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어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높은 시민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 헤쳐나가야 되는지 오늘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참 이태원 참사 얘기를 저희가 뭐 매일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아프고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차분하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이 결국 희망이고 힘이다라는 생각을